NIB 지방선거 2016 지역의 선택 핫이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가은입니다. 네, 오늘은 향후 4년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핵심 공약들을 우리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기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출입기자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노유리입니다. 다시 약동하는 미추홀구, 역동적인 미추홀구를 만들고 싶자 해서 이번에 구청장으로 다시 출마했습니다. 용현동부터 주안을 거쳐 도안을 거쳐 서구 가정 오거리까지 지금 소위 말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면서 거기에 숲길을 조성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추홀구는 숲세권이 될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도시 재생, 도시 재개발 역동적으로 준비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도 부족하지만 체육이나 문화예술 시설도 부족합니다. 청사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잘 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시설을 짓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미추홀구의 도시 구조와 구민의 생활 여건을 바꾸기 위한 그런 기반 사업들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28년에 신청사 완공,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고등법원 개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과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 이전, 그리고 인천 뮤지엄 파크,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 등도 대부분 민선 구기 기간 중에 준공 또는 개관 또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유치하고 추진해온 사업인 만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미추홀구입니다. 네, 미추홀구는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가 포지션을 바꿔 다시 대결 구도에 오르는데요. 그간 구청장 선거에선 보수 후보가 4차례, 진보 후보가 4차례 이렇게 당선되며 특정 정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과연 이번 선거에선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하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이 진보와 보수 성향이 번갈아 승리하는 대표적인 접전지로 꼽힙니다. 이 선거 때마다 민심의 흐름이 달라졌던 만큼 이번 선거 역시 어느 후보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인천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비전이 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가 후보들이 내놓은 또 필살기 공약 설명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식 후보는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과거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원도심 녹지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식 후보의 대표 공약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숲길 조성입니다. 현재 미추홀구는 인천 다른 기초단체들과 비교해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인데요. 특히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로 이 주차 공간 부족과 공원 부족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현동부터 주안과 도화동을 거쳐 서구 가정 오거리까지 이어지는 인천대로 구간에 대규모 숲길을 조성해 이 원도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수인선 패철길 부지에 조성한 수인선 바람길 숲을 대표 사례로 들었는데요. 당시 패철길 공간을 숲길로 탈바꿈시키면서 용현동 일대 도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숲길을 조성해 소음과 분진 문제를 줄이고 주민들이 창문을 열면 숲을 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석바위에서 수봉산까지 이어지는 숲길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미추홀구 전역을 연결하는 이 숲세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공약도 강조했는데요.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또 국시비를 활용해 예산 효율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골목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창업 공간 확대와 이 스타트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과거 불법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 청년 유입이 지역 분위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으로도 DCRE 부지 일대에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과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 내 10만 평 규모의 체육공원 조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까지 두루 갖춘 이 대규모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해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미추홀구 주민들의 여가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영훈 후보는 민선 8기 미추홀구청장으로서 직전까지 미추홀구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공약에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어가고 확장하겠다는 연속성이 뚜렷하게 담겨 있는데요. 이영훈 후보의 1호 공약은 원도심 재생입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상대적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서 이 미추홀구를 인천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노후주거지 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원도심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와 상업, 문화가 함께하는 이 자족형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 재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기반과 문화 기능까지 함께 갖춘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도 눈에 띄는데요. 이 드론과 반도체 소부장 연구시설 유치와 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연구와 창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미추홀형 성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교육을 확대해서 전 세대가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문화 분야에서는 걸어서 10분 안에 사랑방이 있는 도시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동네마다 문화 거점을 만들고 이 지역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구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문학경기장을 활용한 K컬처 아레나 유치 추진을 통해 SSG 랜더스필드 이전으로 거론되는 이 공동화 현상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과 복지 분야 공약도 내놨는데요.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맞벌이 가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승악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하고 해당 부지에는 자연친화형 이 어린이 공원을 추진해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 스마트 안심돌봄 시스템 도입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복지 안전망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여당 시장과 세세하게 심도 있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행정력을 힘어드리고 싶습니다. 송덕제도시의 주민들 10명을 만나 뵈면은 9분이 분구를 말씀하십니다. 송덕제도시에 이청사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주민들의 피로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청이 필요하다. 청학역 GTX-B 청학역이 이제 건설이 되기로 확정이 되어졌죠. 지금 좀 교통 혁신을 좀 일궈내려고 하는데 교통망 구축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트램 사업. 주민들이 이 트램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 트램 사업과 또 그래서 인천 1호선 연장 사업 달빛공원역에서 2개의 정거장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간선버스, 지선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확충 운영하면서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놓은 사람, 그리고 마무리를 질 사람, 또 그 힘을 가진 사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로 향한 그 에너지는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설계하고 그렸던 그 그림, 도시 계획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또 이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의해 주시고 또 동감해 주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원도심 세수가 줄어들면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자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안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연수구는 실행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 실행이 필요한 도시라는 것, 바로 그 실행을 준비해 놓은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람, 준비해 본 사람, 중단 없는 내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연수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로 가는 그 시작점을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연수구입니다. 연수구는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지역구입니다. 도심 노후화와 분구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데요. 선거 구도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선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류일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연수구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죠. 특히 송도 국제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있는 지역 특성상 후보마다 도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수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지열 후보는 오랜 의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 후보 역시 가장 전면에 강조하는 공약이 바로 송도 분구인데요. 지난 4일 연수구 제2청사 앞에서 송도 분구 공약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송도 인구가 계속해서 늘면서 행정 수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송도를 별도 행정구로 분리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송도 보건소 건립과 세브란스 병원 추진도 강요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과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소아 진료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통 공약도 빠질 수 없죠. 인천 1호선 연장과 송도 8자 트램 추진, 또 연수구의 공영버스 운행 시간 확대를 내세웠는데요. 평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지하철 운행 시간대에 맞춰서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이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확정된 GTX-B 청학역 신설에 대해선 제2경인선과 KTX 송도역을 연결해 이곳을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역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는 원도심 재정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에 선정된 연수 선악지구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낮추고 용적률은 287%에서 300%까지 높여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옥련동과 청학동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추진해서 도시 미관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생활체육 예산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지연된 롯데몰과 부영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발이 멈춘 사업에 대해선 사업 지연 시 사업비의 25%가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활용해서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후보는 연수구의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그리고 구청장이 함께하는 원팀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호 후보는 민선 6기와 8기 연수구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역시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이 후보는 연수 2030 그랜드 디자인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주거와 도시재정비, 교통망 확충, 복지기능 강화 등을 묶은 중장기 도시계획 구상입니다. 또 사업의 연속성에서 가장 큰 예로 최근 마무리된 승기천 꾸미음길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승기천 워터프론트 사업의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승기천 일대를 수변 친수 공간과 문화 휴식 기능을 더해 연수구 대표 수변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약은 송도 분구입니다. 송도는 국제도시 기능이 강한 만큼 행정체계도 그에 맞게 분리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단순히 송도만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역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활용해서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교통공약도 비중 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GTX-B 청학역과 KTX 송도역 환승센터, 송도트램과 인천 1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을 확충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송도 내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구공역버스 노선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도 8자 트램입니다. 송도 내부를 돌면서 교통수단 역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송도를 관광 기능까지 갖춘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개발 외에도 안전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습니다. 연수구가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통학과 출퇴근 그리고 생활 전반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눈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양자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세대 양자 컴퓨터 기술과 기존의 바이오 산업을 결합해서 송도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바이오 기업과 각종 연구기관이 모이는 사이언스 파크, 즉 과학 연구단지 조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번 연수구청장 선거는 송도 분구와 교통망 확충, 그리고 원도심 재정비를 누가 더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번 선거가 왜 핫이슈인지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네,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어떤 후보가 더 진정성 있는 약속을 내놨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따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양당 후보 그리고 핵심 공약들을 짚어봤는데요.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만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꾸는 소중한 권리를 오늘부터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NIB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IB 지방선거 2016 지역의 선택 핫이슈 진행의 김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